여기 불고기 정식 나왔습니다. 한바집 여직원이 서툰 한국어로 말하며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이 울리더니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통화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 이성호 회장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 일본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30년 전 일본 여행에서 잃어버린 5살 딸 은영이가 떠올랐거든요. 설마 이 여성이 설마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사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성호는 올해 70이 되었습니다. 한국 건설업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으로 지금까지 성공 가도를 달려왔죠.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 일본 여행에서 잃어버린 5살 딸 은영이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매일 아침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눈을 뜰 때마다 이성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후회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넓은 침실에서 혼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쌓아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었거든요. 회사에 출근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동안에도 마음 한편으로는 늘 딸 생각이 떠났어요. 은영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35살이겠구나.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족여행으로 도쿄에 갔던 그해 여름이었어요. 5살이었던 은영이는 여행 내내 너무 신나해했죠.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아빠, 저기 봐. 아빠, 이것도 사줘라고 졸랐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도쿄 시부야의 번화가에서 그만 은영이의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딸의 모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성호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죠. 일본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자 신고를 내며 밤낮 없이 딸을 찾아 헤맸어요. 그 후 30년간 이성호가 딸을 찾기 위해 한 일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수십억 원의 살해금을 걸기도 했어요. 일본의 고아원과 양육시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은영이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만나보았죠. 혹시라도 딸이 일본에서 자라고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국의 모든 보육원과 양육시설을 돌아다녔죠.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고 방송국에 출연해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제 딸 은영이를 찾습니다. 5살이고 왼쪽 눈가에 작은 흉터가 있어요. 어디서든 좋으니 소식만이라도 알려주세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어요.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받아들이세요. 3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했죠. 심지어 아내마저도 마지막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지고 있어요 라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이성호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사업에서는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딸을 찾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려 회사를 키웠죠. 전국 곳곳에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올리며 건설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어요. 모든 것을 가져도 딸만은 되찾을 수 없었거든요. 아내가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후로는 정말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넓은 저택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잠들 때마다 은영이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가끔 길을 가다가 은영이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뒤따라가기도 했죠. 하지만 돌아서는 낯선 얼굴을 볼 때마다 실망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현장 시차를 핑계로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디선가 딸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 때문이었죠. 특히 지방의 작은 식당이나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바로 그날도 그런 마음으로 경기도의 한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았어요. 이곳은 이성호의 회사에서 진행하는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현장 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회장님, 현장 한바집에서 식사하시겠습니까? 라는 소장의 제안에 이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한 식당보다는 소박한 현장 식당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거든요. 한바집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수백 명의 현장 직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넓었어요. 이성호가 들어서자 곳곳에서 회장님 오셨습니다라는 인사가 들려왔죠. 한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주방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이런 소박한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복잡한 생각들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성호가 한바집 안을 둘러보니 현장 직원들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도 여러 명 보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흔한 풍경이었죠. 다들 열심히 식사를 하며 오늘 오후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방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한바집 사장님이 급하게 달려와 인사를 했어요. 오늘은 뭘 드시겠습니까?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게 끓었거든요. 이성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럼 된장찌개 정식으로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선글라스를 낀 여성 직원이 다른 테이블에 음식을 나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에서 묘한 익숙함이 느껴졌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그 여성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 김치찌개 나왔어요. 밥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정말 정성스럽게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어딘가 단정하고 차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성호가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 여성의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빈 그릇을 치우고 물을 따라주며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공손하게 대했어요. 할아버지, 국물이 뜨거우니까 조심히 드세요. 어르신, 반찬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말 예의 바르게 응대하는 모습을 보니 이성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저렇게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이 주방으로 들어가며 사장님과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어요. 사장님, 내일 새벽에 시장에서 재료 받아오는 거 제가 해도 될까요? 조금 더 일찍 와서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은영아, 넌 정말 고마운 애야. 벌써 충분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성호의 심장이 순간 뛰었습니다. 은영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어요. 물론 흔한 이름이긴 했지만 자신의 딸과 같은 이름이라니 우연의 일치겠지만 왠지 마음이 복잡해졌죠. 사장님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한국 와서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고 외국인 직원들이랑도 소통 잘해주고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사장님, 저야말로 이렇게 일자리 주셔서 감사해요. 한국어도 서툰데 받아주셔서요.
이성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더욱 놀랐습니다. 외국인 직원들과 소통을 잘한다는 것도 신경이 쓰였고 한국어가 서툴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욱 주의 깊게 그 여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은 정말 부지런했습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면 재빠르게 테이블을 정리하고 다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다음에도 오세요. 이런 인사를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이 이성호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저 애 참 기특하죠. 몇 달 전에 취업 소개소에서 소개받아서 왔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서 통역도 필요했거든요. 일본어를 잘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본어를 잘한다고, 그리고 그 이름까지.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죠.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거든요. 여기 불고기 정식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은영이 이성호의 테이블로 음식을 가져왔어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정말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깍듯하게 인사를 했죠. 이성호는 고맙습니다라고 답하며 은영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선글라스 때문에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인상이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의 표정이나 말하는 방식이 묘하게 친숙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영은 잠시 주위를 살펴보더니 죄송해요. 사장님, 잠깐만요라고 말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어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호는 그 순간 숟가락을 놓고 은영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일본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모국어처럼 말이죠. 한국 사람이라면서 왜 일본어를 이렇게 완벽하게 할까? 그리고 그 이름, 그 나이,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성호는 은영이 일본어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 이름, 그 나이, 그리고 일본어까지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요라고 사과했어요. 이성호는 괜찮습니다라고 답하며 은영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선글라스 때문에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코와 입모양, 전체적인 얼굴형이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오후가 되면서 건설 현장의 더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바지 반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어컨이 있었지만 출입문이 자주 열리고 닫히면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 들어왔죠. 직원들과 손님들 모두 땀을 흘리며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성호도 현장 시찰을 계속해야 했지만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은영의 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오후 시찰은 조금 늦춰도 되겠죠라고 말하며 한바집에 더 머물렀어요. 은영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지만 뒷정리와 오후 준비로 손이 멈출 틈이 없었어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일본어로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라고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더위가 절정에 달하자 은영이 잠시 손을 멈추고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선글라스를 벗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땀 때문에 불편했던 것 같았죠. 이성호의 시선이 은영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은영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은영이 선글라스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그 순간 이성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은영의 왼쪽 눈가에 깊게 패인 상처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것도 정확히 이성호가 기억하는 그 자리에, 그 모양으로 말이죠. 이성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서 그릇 위로 떨어뜨릴 뻔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상처는 너무나 생생하고 확실했거든요.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5살이었던 은영이가 집 근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눈가를 다쳤던 그날 말이죠. 병원에 데려가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작은 흉터가 남았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거예요 라고 했지만 결국 흉터는 그대로 남았어요. 그때 이성우와 아내는 우리 은영이 얼굴에 상처가 생겼네. 나중에 성형수술이라도 해줘야겠어 라고 걱정했었죠. 하지만 어린 은영이는 오히려 괜찮아. 아빠, 이거 내 특별한 표시야 라고 밝게 웃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상처였어요. 위치도 크기도 모양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성호는 30년 동안 그 상처를 잊은 적이 없었거든요. 딸을 찾으러 다닐 때마다 왼쪽 눈가에 작은 흉터가 있는 아이라고 설명했던 그 상처 말이죠. 은영은 잠시 선글라스를 벗고 있다가 다시 착용했어요. 하지만 이성호는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그 몇 초가 이성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충분했어요.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성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였어요. 기쁨과 충격, 믿을 수 없음과 확신, 그리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은영이일까? 정말 내 딸일까?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머릿속이 복잡해서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은영이 다른 직원과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저 어렸을 때 사고 난 상처 때문에 항상 선글라스 끼고 있어야 해서 불편해요. 괜찮아, 은영아. 그래도 내가 밝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 이성호는 그 대화를 듣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 사고로 생긴 상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선글라스를 착용한다고도 했죠.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은영이 이성호의 테이블 근처를 지나갈 때 이성호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나요? 은영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3달 정도 됐어요. 회장님, 일본에서 한국 와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좋게 봐주셔서요. 일본에서 오셨다고 하던데 일본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성호의 질문에 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서 나이 차면서 혼자 살았어요. 식당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성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그리고 한국에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제는 정말 확실해졌습니다. 너무 많은 증거들이 일치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어요. 좀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이성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영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왼쪽 눈가의 그 상처는 너무나 생생해서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올랐죠. 정말 은영이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새도록 그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성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갔어요. 하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만 은영 생각만 났거든요. 비서가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죠. 결국 이성호는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다시 그 건설 현장으로 향했어요. 회장님, 어제에 이어 또 오셨네요.
현장 소장이 의아해했지만 이성호는 현장 점검을 좀 더 자세히 해야겠어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사실은 은영을 다시 보고 싶었던 것이죠. 어제 본 것이 정말 확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바집에 들어서자 은영이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이성호를 보자 정중하게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회장님, 어제에 이어 또 오셨네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어제의 기억이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이성호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으며 은영의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죠. 특히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각별했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점심을 먹으면서 이성호는 용기를 내어 은영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실례지만 한국에 오시기 전에 일본에서는 어디에 살으셨나요? 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오사카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살았어요. 고아원이 거기 있었거든요. 고아원에서는 언제부터 계셨나요? 이성호의 질문에 은영은 조금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였어요. 5살쯤이었나? 그때 기억은 정말 희미해서요. 이성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5살이라고 했거든요. 자신이 딸을 잃어버렸을 때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그 이전 기억은 전혀 없나요? 가족이나 한국에서 살았던 기억 같은 것들 말이죠. 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아주 희미하게나마 기억나는 게 있긴 해요. 한국어로 말하는 사람들 목소리나 따뜻한 밤냄새 같은 것들요. 그런데 정확한 건 아니라서요. 그러면서 살짝 웃었죠. 어쩌면 제가 꿈꾸고 싶어서 만들어낸 기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성호에게는 그 말이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 따뜻한 밤냄새, 이런 것들이 어릴 적 가정에서의 기억일 수 있었거든요.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맛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이상하게도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해요. 은영이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맛을 찾기 어려웠는데 한국에 와서 처음 된장찌개를 먹었을 때 정말 그리웠던 맛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어릴 때 먹어본 것 같은 친숙한 맛이었거든요. 이성호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5살 은영이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바로 된장찌개였거든요. 아빠, 된장찌개 또 해줘라고 늘 졸랐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가끔 꿈에서 넓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꿈을 꿔요. 그리고 저를 부르는 목소리도 들려요. 은영아, 은영아 하면서요.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인데 누구 목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성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영이가 5살 때 자주 놀았던 곳이 바로 집 근처 놀이터였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딸을 부를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니 이제는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며칠 동안 이성호는 핑계를 대고 그 한바집을 계속 찾았습니다. 현장 직원들은 회장님이 요즘 우리 현장을 정말 자주 오시네라고 수군거렸지만 이성호는 상관없었어요. 은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대화를 나눌 때마다 더 많은 단서들이 나왔습니다. 은영이 어린 때 좋아했던 동요를 흥얼거리는 것을 들었고 손을 씻을 때 사용하는 특별한 습관도 발견했어요. 모든 것이 이성호가 기억하는 딸의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어느 날은 은영이 다른 직원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언니, 저 가끔 꿈에서 저를 안아주는 사람이 나와요.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정말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에요. 아마 가족이었을 거예요. 그럼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은영아,
그 대화를 듣고 이성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도 없었어요.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그리고 설령 맞다고 해도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너의 아버지야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성호는 더 확실한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과학적이고 명확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바로 유전자 검사였죠. 하지만 그것도 은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성호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영에게 자연스럽게 유전자 검사를 제안할 수 있을지 말이죠.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은영이 놀라거나 의심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확신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지만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날도 이성호는 한바집을 찾았어요. 은영이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대부분 나간 오후 2시쯤 한바집이 조용해졌을 때 이성호는 용기를 내어 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잠깐 시간이 되시나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은영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이성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저는 30년 전에 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본 여행 중에 5살이었던 딸과 헤어지게 되었죠. 그 후로 지금까지 찾고 있는데 은영은 깜짝 놀라며 이성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그런 일이 있으셨다니. 그런데 은영 씨를 보면서 자꾸만 제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성호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일본에서 오셨다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성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어요. 눈가의 상처가 제 딸과 똑같거든요.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설마 저를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 괜찮으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수 있을까요? 이성호의 목소리는 거의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기회였거든요. 은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물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서요. 만약 검사를 받으시는 게 부담스럽다면, 이성호가 서둘러 말했어요. 아니에요. 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어떻게 일본 고아원에 가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잠시 망설이다가 이어갔죠. 만약 정말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면 저를 찾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이성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매일매일 그리워했고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으며 찾아 헤맸어요. 은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그럼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이성호와 은영은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성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놨어요. 가장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말이죠. 병원 로비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어색한 듯 조용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만약 결과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이성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은영 씨에게 고마워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사실 이성호는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지만요. 유전자 검사실에 들어가서 체열을 하는 동안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간호사가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라고 설명했지만 그 이틀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뻔했어요. 검사를 마치고 병원을 나오면서 이성호는 은영에게 말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릴까요? 잃어버린 딸에 대한 이야기를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듣고 싶어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이성호는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도쿄 시부야에서 은영이의 손을 놓친 순간부터 그 후 미친 듯이 찾아 헤맨 날들까지 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찾아주셨다니.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은영이는 정말 밝고 씩씩한 아이였어요. 이성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했고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했죠. 그리고 항상 아빠 하며 제 곁에 붙어 있곤 했어요. 은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두 사람은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성호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은영도 손을 꼭 쥐고 긴장한 채 앉아 있었어요. 이성호님, 은영님 들어오시겠습니까? 의사가 부르자 두 사람은 떨리는 다리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차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 몇 초가 이성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성호와 은영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유전자 분석 결과 두 분은 부녀관계가 확실합니다. 신뢰도 99.9%로 확실한 친자관계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성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사를 바라봤다가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확실한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틀림없습니다. 은영님이 이성호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이성호의 눈에서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은영아, 정말 너였구나. 아빠가 그렇게 찾았는데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은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말 아버지세요. 진짜 제 아버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넌 내 딸이야. 내 소중한 딸 은영이야. 이성호가 은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은영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였어요.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그동안의 모든 그리움과 아픔을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6장.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이성호와 은영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이었지만 서로에게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기적 같은 재회를 소중히 여기며 천천히 가족의 정을 쌓아나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했어요. 은영은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가 믿기지 않았고 이성호는 어떻게 딸을 대해야 할지 몰라서 헤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은영이 어릴 적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함께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죠. 아버지, 정말 30년 동안 저를 찾으셨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저를 그리워하는 가족이 있었다니. 이성호는 은영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다시는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라고 말했어요. 은영은 한바집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났던 사장님과 동료들과는 계속 연락을 유지했어요. 특히 사장님은 은영아, 정말 다행이다. 가족을 찾게 되어서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은영도 사장님 덕분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인사했죠. 이성호는 회사 일도 중요했지만 은영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30년 동안 놓친 시간을 조금이라도 채우고 싶었거든요. 주말이면 은영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서 요리를 해 먹기도 했어요. 은영이 일본에서 배운 요리와 이성우가 기억하는 한국 요리를 섞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아버지, 이 맛 정말 그리웠어요. 은영이 이성우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했어요. 어릴 때 꿈에서 맛보았던 바로 그 맛이에요. 이성우도 너를 위해 끓여주던 그때가 생각나는구나. 앞으로는 매일매일 해줄게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은영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추억을 나누기도 했어요. 이성우가 30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은영의 사진들을 보면서 은영은 자신의 어린 모습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작았었나요? 그럼 아빠 손가락만 했는걸. 이런 대화를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어요. 은영은 이성우에게 일본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힘들었던 시절부터 혼자 살아가면서 겪었던 어려움들까지 이성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은영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어요. 혼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은영아,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항상 가족이 있다고 믿고 살았어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가 찾고 계셨구나 싶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우와 은영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이성우는 30년간 공허했던 마음이 은영으로 인해 완전히 채워진 것을 느꼈고 은영도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성우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일할 때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은영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을 찾은 후로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영이 이성우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성우도 나도 마찬가지야. 은영아, 너를 찾은 게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영화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산책을 하기도 해요. 무엇을 하든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거든요. 30년간 그리워했던 시간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우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한바집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은영이 일본어로 전화 받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만약 용기 내어 말을 걸지 않았다면 정말 기적 같은 만남이었다고 말이죠. 아버지, 우리 정말 운명이었나 봐요. 은영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수많은 우연이 겹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럼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라고 이성우가 답했습니다. 지금 이성우와 은영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은 아쉽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소중한 만남이었어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